먼저 제2차 K축구혁신위원회 회의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 이제 당연한 축구협회 거버넌스 개혁과 관련해서 현행 제도는 안 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서 축구협회에서 많은 축구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 이제 대한체육회와 협의하고 체육회도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는 회장 거리 시 60일 이내 신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회원 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한축구협회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수상스키 또 협회, 주짓수 협회, 근대오정협회, 하키 등 60일을 넘은 장기 거리 상태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여러 종목단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대한체육회는 내일부터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 이달 내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에 맞춰 전관을 개정하고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혁신위원회는 이제 오늘 K축구의 지속가능한 비전 마련을 위해서 유소년 선수 육선 방안 등 추가로 논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순차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일단 구체적으로 제도를 먼저 변경을 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그게 가장 첫 번째, 그거를 하지 않고 선거인단만 바꾼다고 선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선거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놓는 게 더 먼저라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고 내일부터 개정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이제 추후 이제 선거 인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대한체육회가 이 논의를 1년 반 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또 모든 종목 단체가 거기에 따를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그 종목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거 인단을 꾸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대한체육협회와 논의를 앞으로 해 나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한체육협회는 선거를 지금 현재는 60일 이내에 치러야 되는 게 규정이지만 일단 대한체육회가 그 규정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의 규정을 이제 마련함으로 인해서 조금은 더 넓은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회장을 뽑을 수 있는 그 선거안을 마련해서 진행할 것으로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정도까지 기한을 두고 선임을 해야 한다기보다는 정말 적법한 상황에서 적절한 상황에서 올바른 선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지만 좋은 또 회장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쨌든 회장 선거에 대한 불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회장이 나온다면 그 회장이 다음 축구협회에 이끌어 나갈 때는 조금은 신뢰받는 환경에서 본인들의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기 감독 선임 관련해서 논의가 된 거는 오늘은 없었고요. 일단 그 부분은 밖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결국 축구협회 내부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지는 이미 축구협회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런 절차를 밟거나 어떤 시스템을 논할 때 혁신위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요? 청문회는 참석 안 합니다. 유소년 대회도 있지만 제가 축구협회의 어떤 일과 관련해서 나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청문회까지 나가서 굳이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단 대한체육회가 가고자 하는 큰 틀 안에 직선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용어로 직선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선거인단을 꾸려서 하는 것과는 다른 좀 더 폭넓은 선거인단을 가지고 이제 선거를 하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맞춰서 모든 단체가 또 변경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올 것이고 하지만 분명한 건 그거를 이번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받아들이게 될지는 결국 시간 또 인력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될
거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난 협회장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회장을 뽑는 건 아니라서 회장 선거가 될 때까지 꼭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결국 어떤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고 저희가 뭔가 안을 내놓은 시점이 된다면 저희로서는 그거에 맞춰서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직선제라 선거인단을 꾸리는 건 결국 나중에 이 개정이 통과하고 나서야 또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라고 논의된 건 없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난 선거와 같은 선거 방식으로는 이제 팬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는 축구협회나 저희나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 더 늘어날 것 같긴 한데 그게 얼마나 어떻게 늘어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모든 축구협회 관련된 사람들이 회장을 뽑을 때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게 선수가 됐든 감독이 됐든 또 유소년 지도자가 됐든 분명 성인이 된 선수도 포함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거는 몇 명이 하느냐가 아니라 팬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선거라면 누가 뽑혀도 우리가 회장으로 인정하고 그 회장이 하는 일에 지지를 보내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단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책임과 눈치입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축구협회가 어떤 일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지? 이번 월드컵에서 이렇게 정말 엄청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고 지금도 수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책임 있게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들을 별로 우린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지못해 물러나는 느낌이죠. 감독도 104초 만에 자기 사퇴 기자문을 읽고 그냥 물러납니다. 공항문이 열리는데 거기서 허리 한번 숙이지 않죠. 회장도 비슷합니다. 더 큰 문제는 회장과 감독은 이렇게 물러났는데 그 회장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일으켰던, 이 사단을 일으켰던 수많은 그 정몽교의 사람들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내가 다음에 또 하겠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단어 눈치. 책임을 안 지는 걸 떠나서 눈치도 안 봅니다. 감독을 그렇게 선임해도 눈치 보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 축구협회에 있는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기인이 아니죠. 축구인이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그 감독님들 또 선수 출신 분들이 몇 분 눈에 띄는데 거기서 몇 명 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축구인들, 경기인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그런 분들이 아래에서, 현장에서, 지역에서 그 적은 돈 받으면서 인정 못 받으면서 그렇게 아이들 키우고 열심히 운동할 때, 하지만 현장에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얼마나 기울였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국회가 나서도 눈치 보지 않아요. 법원이 나서서 판결해도 눈치를 보지 않아요. 왜 눈치를 안 보지? 다시 두 단어로 돌아가 보죠. 왜 저들은 책임지지 않지? 왜 저들은 눈치를 보지 않지? 이 구조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책임지지 않는 구조, 눈치를 보지 않는 구조. 이게 핵심입니다. 이 구조, 책임과 눈치를 보지 않는 이 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 새로운 감독 누가 온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바뀌는 건 없어요. 새로운 협회장이 온다고 해서 한꺼번에 도깨비방망이처럼 바뀌는 건 없습니다. 구조를 혁신해야 그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책임지지 않고 눈치 보지 않는 이 구조는 도대체 어떤 구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협회장이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큰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해요. 혹은 일을 아예 안 했어요. 뭐든지 간에 다 잘못한 거죠. 일을 안 했건, 일을 잘못했건, 의도적으로 자기 이해와 목적을 위해서 했건, 뭔가 했으면 뭔가 잘못했다고 쳐요. 근데 그거를 책임을 묻는 단위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 수뇌부 지도부들의 그 잘못된 행동을 지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위가 어디 있죠? 이 사회가 물을 수 있나요? 이제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잘못을 하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선순환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버넌스의 혁신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잘못을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위가 없어요. 선거를 통해서도 그 책임을 못 묻습니다. 그 선거제도는 뭐죠? 190명이 모여서 하는 체육관 선거입니다. 지난 정몽규회장 4선에 당선됐을 때 다 기억하실 거예요. 득표율이 86%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 기간에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80% 이상 90% 가까이가 정몽규 회장 그만하라 였습니다. 당신 문제 많다. 당신으로서는 안 된다. 무능력하다. 승부조작범을 그렇게 사면하는 게 어딨냐 라고 책임을 물어서 당신 그만하라고 했죠. 그런데 190명이 모여서 선거를 했더니 국민의 여론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민심이 완전히 왜곡돼서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디도 정몽규 회장 혹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정책, 잘못된 실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제가 눈치도 안 본다는데 눈치를 봐야 되는 공간은 어딜까요? 사람들은 누구죠? 그 190명에게만 눈치를 보면 됩니다. 여기 있는 모이신 분들, 기자님들, 국회의원님들, 팬분들 혹은 축구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국민분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투표권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어떠한 루트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190명의 눈치만 보면 돼요. 그 190명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190명의 30%는 당연직 대의원입니다. 축구협회가 있으면 산하 연맹과 17개 시도협회장들이 있죠. 거기가 대충 3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70%는 무작위 추첨을 통한 랜덤 추첨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한 공간에서 투표가 진행되게 되죠. 그리고 체육계라고 하는 것이 선후배 구조들이 확실합니다. 나중에 후보들에게는 그 선거인단이 누군지가 통보가 됩니다.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190명?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관리되기 용이한 형태입니다. 이거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려서 민의가 현장 축구인들의, 현장 경기인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이렇게 정반대로 민의가 굴절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내가 무엇인가 판단을 잘못하고 일을 안 하면 혼날 수 있구나. 내가 임기 내에 내려올 수도 있고 최소한 다음번 임기는 못 하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그게 거버넌스 아닙니까? 권력만큼의 책임을 묻는 것이 거버넌스 핵심입니다. 근데 잘못된 조직일수록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죠? 이익이 나면 내가 잘한 겁니다. 문제가 빚어지면 우리 모두의 문제죠. 사회화시켜버립니다. 지금 축구협회가 딱 그러지 않습니까? 잘 되면 정몽규 회장이 지적이죠. 안 되면 그냥 우리 한국 축구의 현실입니다. 책임과 눈치를 그들이 보게 이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저는 놀랍다고 느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지난해죠. 정몽규 회장이 4선에 성공했을 때 그 수많은 비난 속에서 4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 온 국민의 지탄, 국회가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문체부가 특별감사를 통해서 27가지인가요? 9가지인가 비위 사실이 있다라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4선이 됐어요. 그럼 저는 쇼라도 할 것 같아요. 3대 개혁안, 4대 개혁안 이렇게 발표라도 해서 우리 이렇게 인적 쇄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조 혁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이런 쇼라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조직이 쇼도 하지 않습니다. 왜? 눈치 안 봐도 되거든. 왜? 책임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게 국민적인 지탄을 받아도
이 구조에서는 사선이 되는 조직이에요. 사실 이번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거나 월드컵의 성적이 그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무너져서 사실 물러난 거지, 이런 큰 어떤 계기나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었으면 마음만 먹으면 5선, 6선, 7선, 8선도 하는 형태입니다. 이 구조를 깨야 됩니다. 저는 아까 김재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사람 한 명을 그냥 뭐 마냥 사냥하듯이 막 두들겨가지고 떨어뜨리는 것, 이게 우리의 핵심이지 않아요. 지속 가능하게 책임지는, 잘못하면 눈치를 보게 만드는, 그래서 그 안에 비판과 견제 기능이 살아 숨쉬는 이런 생태계와 이런 구조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서로가 잘하기 위한 경쟁들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K축구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게 정말 바꿀 수 있을까? 혹은 뭐 외부에 대한 어떤 뭐 개입에 대한 뭐 있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K축구혁신위원회는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눈치와 그다음에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까지가 해주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경쟁할지는 축구인들이 하시면 돼요. K축구혁신위원회는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좁은 운동장 190명 관리되어 있는 그 190명이 똘똘 뭉치면 언제든지 자기 사람을 영원토록 만들 수 있는 이 구조를 깨는 겁니다. 운동장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펴주는 겁니다. 볼을 찰 수 없는 울퉁불퉁한 그 말도 안 되는 잔디를 다시 고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 조건, 컨디션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 K축구혁신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그 운동장이 평평하고 넓어지고 좋아지면 그 위에서 뛰도는 건 바로 축구인 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경기인 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럼 나와서 거기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더 잘하기 위한 경쟁을 하면 됩니다. 전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한국축구와 그리고 대한축구협회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과 눈치, 책임을 지고 잘못하면 눈치를 보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버넌스의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총론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원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갖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마 한국 축구의 문제점들 국회 도서관 가서 검색해 보면 뭐 그동안 나왔던 게 수백 가지 되겠죠. 이제 그걸 하면 되는 건데 왜 잘 안 됐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앞에 계신 분들도 뭐 구조나 문화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교육의 문제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구체화시킬 때 있어서의 그 개혁의 주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축구협회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사과문을 월드컵 끝난 다음에 5일 뒤에 올렸습니다. 뒤늦은 시간에. 그렇게 늦게 올린 것도 마땅치 않지만 사과문에 회장 선거를 60일 이내 하겠다, 국제축구연맹과 대한체육회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전 처음 보는 사과문이에요. 원래 사과문은 기본적으로 뭘 잘못했다와 그래서 어떻게 책임지겠다가 사과문의 전부입니다. 사과문을 그렇게 잘 쓸 생각 그동안 안 써봤으면 사실 AI 같은데 넣어도 다 그렇게 써줘요. 두 가지로. 뭘 진심으로 잘못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 근데 거기 그 두 가지를 넣는단 말이죠. 60일의 선거라든지 아니면 대한체육회 그리고 국제축구연맹. 저는 그 사과문을 보면서 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어쩌면 내용적으로는 어느 정도 서로가 다 공유하고 있지만 왜 우리가 못 바꿨지? 이를 다시 한번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개혁의 주체. 원론적으로 축구협회를 축구인들이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한국 축구의 문제점을 축구협회가 중심돼서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혹은 원론적으로 계속 지켜나가야 할 원칙입니다. 그 사과문에 근데 이런 내용이 있죠. 숭고한 가치와 순수함, 축구인들이 지켜나가겠다. 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번역기를 돌리셨겠지만
우리가 할 테니 문체부, 대한체육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가주세요. 박지성 혁신위원장 안 돼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축구의 숭고한 가치와 순수함을 훼손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수많은 시간과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꾸기는커녕 이렇게 더 악화시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현대가의 30년 역사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정몽괴장 체제의 15년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12년, 15년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지난번 그 스무르락 사건 이후로 2, 3년이 걸렸습니다. 국회가 문제 제기했고 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그때도 자기 혁신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스스로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K축구혁신위원회가 잘 될까요? 실제로 이번에 바꿀 수 있을까요?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그 개혁의 주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관전자여선 안 되겠구나. 이게 잘 될지 예측하고 전망하는 관전자가 아니라 바꾸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인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말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게 바꾸는 거에 아까 했던 문화나 뭐 교육이나 이런 걸 바꾸는 건 토대까지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생태계까지를 바꿔놓으면, 생태계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움직이는 건 이제 그분들이 움직이겠죠. 그것까지는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한 발짝 떨어져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전망하고 예측하고 궁금해하는 거 말고 바꾸기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숨 좀 쉬겠구나.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야 그 오랜 세월 동안 답답하고 힘들고, 아까 여기 오신 분들 제가 들었더니 이 분야에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정말 순수하게 축구가 너무 좋고 또 이번 월드컵 때문에 너무 화가 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이 안에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 사회가 다 그래요. 지금 나 4년에 한 번 축구 보거나 국대 경기 봤던 사람인데 너무 화가 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이렇게 좀 긴 시간이 걸리는 문제겠지만 우리가 토대를 바꾸는 데 있어서 관전자가 아닌 참여자가 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을 좀 많이 모아주셨으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